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경기 부양책에 대한 독자적 행정 조치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역풍에 부딪히자 뒤늦게 민주당의 협상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추가 경기 부양책 협상과 관련해 타협을 위해 더 많은 자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용의가 있다면서 이번 주 합의에 이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추가 실업수당을 $400로 줄이고 일부는 주 정부가 부담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개빈 뉴섬 주지사는 오늘 주 정부가 추가 실업수당을 부담할 재정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언론 브리핑 도중 백악관 건물 밖에서의 갑작스러운 총격 사건으로 돌연 퇴장했다가 다시 돌아와 브리핑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용의자는 체포된 상태입니다. LA 교육부가 오는 가을 학기에 과외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1:1 온라인 또는 대면 과외 시스템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치솟기만 하던 LA 다운타운의 렌트비가 소폭 하락하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타운 윌셔와 아드모어에 위치한 파라마운트 플라자 빌딩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LA 경찰 노조가 지난주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발표했던 하우스 파티 제지 명령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가주 보건국장인 소니아 앙헬 박사가 학교와 비즈니스의 재오픈을 결정할 때 참고 자료로 사용되는 주 보건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정보에 오류가 있다는 발표가 있은 후 사임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오늘부터 민원실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시카고 최대 번화가에서 한밤중 대규모 폭동과 약탈이 벌어져 도심이 마비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자신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수사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사의를 표명한 비서실 고위 참모 6명 가운데 수석 3명을 교체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당분간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둔화한 가운데 신규 부양책 관련 논란을 주시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오전에 약간 구름 끼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0도, 밤 최저 기온 61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0년 8월 10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야 합의 결렬을 이유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경기 부양책에 대한 독자적 행정 조치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역풍에 부딪히자 뒤늦게 민주당의 협상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연락을 취해오는 등 협상 재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 주장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즉각 부인하고 나서는 등 진실게임 양상까지 빚어지며 양측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슈머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만나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지난 4주간 어디에 있었는가라며 그들은 강경파로 있으면서 민주당에 의해 운영되는 몹시 망해가고 있는 주와 도시들을 위한 구제 자금만을 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인사들이 자신이 독자적 행정 조치를 취한 이후 코로나19 입법화에 대한 협상 타결에 관심을 표하며 연락을 취해왔다고 주장했다고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도 방송 인터뷰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 협상과 관련해 타협을 위해 더 많은 자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피해 행정 조치들에 서명하는 일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무누신 장관이 교착 상태에 빠진 코로나19 부양 법안 관련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민주당에 압박을 가하려고 노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추가 경기 부양책 협상과 관련해 타협을 위해 더 많은 자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용의가 있다며 이번 주 합의에 이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이날 난항을 겪는 협상과 관련해 대통령은 우리가 지출해야 할 것을 지출하기로 결심했다며 우리는 더 많은 돈을 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민주당에 대해 민주당이 합리적으로 나올 용의가 있다면 타협정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는 정부가 민주당과 언제 협상을 재개할 것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만약 우리가 공정한 합의를 할 수 있다면 이번 주 기꺼이 그것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추가 실업수당을 $400로 줄이고 일부는 주정부가 부담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개빈 뉴섬 주지사는 오늘 주정부가 추가 실업수당을 부담할 재정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발동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추가 실업수당이 주당 $600에서 $400로 줄어들고 $400 중 25%에 해당하는 $100를 주정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실업수당 계획이 실행될 경우 가주정부가 일주일에 $7억 지출해야 할 것이라며 비용 충당을 위해 막다한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가주보건국장인 소니아 앙헬 박사가 사임했습니다. 어제 사임 서한과 함께 국장직을 물러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주가 학교와 비즈니스의 재오픈을 결정할 때 참고 자료로 사용된 주 보건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정보에 오류가 있다는 발표가 있은 뒤 수일 만에 사임을 결정한 것입니다. 가주 보건국 측은 2명의 임원을 선별해 1명은 보건국장 역할을, 1명은 보건국 오피서 역할을 맡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치솟기만 하던 LA 지역의 렌트비가 소폭 하락하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렌트비 하락은 미드 wilshire와 다운타운의 최신식 고급 아파트에서 두드러집니다. 임준현 기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최근 LA 다운타운 고층 럭셔리 아파트 렌트비가 소폭 내려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대주들이 렌트비를 소폭 내려서라도 세입자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려는 것 때문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정보 웹사이트 진로우에 따르면 다운타운 LA의 566 스퀘어피트에 달하는 원 베드룸 아파트가 $1,771에 나왔으며 1,284 스퀘어피트에 달하는 3 베드룸 아파트는 $3,870에 매물이 나오는 등 코로나 팬데믹 이전 가격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매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웹사이트에서도 전반적으로 LA 카운티 지역 아파트 렌트비가 내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코스타펌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각종 어메니타와 강아지 산책로 등이 갖춰진 최신식 빌딩인 클래스 A 종류의 아파트는 지난 3월 달 대비해 4.3%의 렌트비가 감소했으며 최근 리모델링을 한 아파트 건물 클래스 B 종류는 2%, 오래된 아파트 건물 클래스 C는 0.2% 렌트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페이지 부동산 중개업도 이와 비슷한 조사를 실시했는데 렌트비가 높은 럭셔리 빌딩과 아파트가 렌트비가 낮은 아파트와 빌딩보다 렌트비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드 wilshire와 LA 다운타운의 경우 지난 3월 이후 각각 렌트비가 10%와 8% 하락하는 등 LA 일원에서 렌트비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업계에서는 조만간 클래스 C 종류의 오래된 아파트 건물의 렌트비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비싼 렌트비를 내고 입주해 있던 세입자들이 좀 더 싼 가격의 렌트를 찾아 옮기거나 LA를 아예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젊은 서비스 직종 종사자들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으로 더 이상 렌트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타운 내 스튜디오나 원베드룸 아파트를 떠나 렌트비가 싼 곳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늘어납니다. UCLA 조사에 따르면 강제 퇴거 조치 유예가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36만 5천 가정 중 3만 6천 개에서 12만 개의 가구가 퇴거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지난 주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실업수당 $400를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다소 숨통이 트였지만 LA 카운티에는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서류 미비 거주자들이 많아 강제 퇴거 조치 유예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거주 문제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임준현입니다. 타운 wilshire와 아드모어에 위치한 파라마운트 플라자 빌딩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건물 관리자가 세입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따르면 16층에서 일하던 직원 또는 방문자 중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지난 6일 마지막으로 건물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경찰 노조가 지난주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발표했던 하우스 파티 제지 명령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지난주 발생한 베벌리 힐스의 하우스 파티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모임과 하우스 파티를 금지했으며 이를 위반하면 파티가 열린 하우스의 수도와 전기를 끊을 수 있도록 LAPD와 협력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경찰 노조 측은 LAPD는 범죄 단속에 힘써야 할 때라면서 사회적 모임과 관련된 일에 중점을 둘 시기가 아니라고 시장의 조처에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민원실 직원의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지난주부터 폐쇄됐던 LA 총영사관 민원실이 오늘부터 다시 문을 열고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LA 총영사관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직원들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며 민원실을 다시 정상적으로 오픈한다고 밝혔습니다. 총영사관 측은 다행히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던 직원 그리고 이 직원과 함께 일했던 다른 직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다면서 폐쇄 기간 중 총영사관 전체 방역도 실시한 만큼 민원실 업무를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당초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던 민원실 직원은 오는 14일까지 자가격리를 계속한다고 전했습니다. 총영사관은 기존대로 예약제로 민원 업무를 재개하며 방문 전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원실 방문 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교육부가 오는 가을 학기에 과외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1:1 온라인 또는 대면 과외 시스템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학교 선생님과 교장들이 회의를 걸쳐 튜더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학생들의 우선순위를 매겨 과외를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킨더가든부터 8학년 사이의 학생들은 대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스텝업 튜더링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 튜더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면 과외 시스템의 방안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으며 앞서 LA 교육부는 토요일 또는 방과 후 예약을 통해 과외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튜더링 자원봉사 희망자들은 웹사이트 stepuptutoring.org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미주 한인사회 최고 대학 입학 세미나의 한국일보 칼리지 엑스포가 8일 온라인으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임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일보, 라디오서울 그리고 한국TV가 공동 주최한 이날 칼리지 엑스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줌과 유튜브로 생중계로 진행돼 남가주는 물론 전 미주, 전 세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참가해 뜨거운 호응을 거뒀습니다. 셜리 앵거 전 UC 버클리 입학사정관, 빈센트 김 전 예일대 입학심사위원, 라이언 리 A1 칼리지 프랩 디렉터 등 전 현직 입학사정관과 각계 교육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엄청난 변화가 생긴 대학 입시 트렌드와 명문대 입학 비결을 전했습니다. 셜리 앵거 전 UC 버클리 입학사정관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기숙사 인원이 줄고 온라인과 하이브리드 수업, 학비 등 많은 것이 바뀌게 되었는데 이런 점이 결국 입시생들과 대학 입학사정관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올 가을 시니어가 되는 고등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 환경 속에 카운슬러와 주요 과목 선생님들로부터 좋은 추천서를 받기 위해 창의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AT가 선택으로 바뀌면서 입학 사정에서 추천서와 함께 에세이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에세이에서 지원 대학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잘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원할 학교의 소셜미디어를 팔로우해서 최신 소식을 접하고 온라인 투어 등을 신청해서 학교에 지속적인 관심을 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셜리 앵거 전 UC 버클리 입학사정관입니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you should do is to sign up for virtual information sessions and campus tours through the admissions offices. It's a good way to demonstrate interest. So frequently check the college's websites, subscribe to their online email list, and occasionally reach out to admissions officers. 랜돌프 아귤레스 샌프란시스코 엘리트 학원장은 UC의 경우 2021년과 2022년 입학생들은 SAT와 ACT가 선택으로 바뀌고 2023년과 24년에는 아예 테스트 점수를 보지 않는 방식으로 입학 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에 이에 맞게 잘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SAT와 ACT가 선택일 경우 해당 시험 점수가 평균보다 높으면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추후 2023년과 2024년도에도 SAT와 ACT는 장학금 지원서 등으로 활용할 수 있기에 SAT 시험을 보고 점수를 제출하도록 독려했습니다. Absolutely report the score because you know what, you might not think it's a high score, but maybe it's high enough on your reading and writing section to pass you out of the entry-level writing requirement. It can also be used to qualify an applicant to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전 예일대 입학심사관인 빈센트 김 어드미션 메스터스 공동대표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과외 활동에 여의치 않은 상황이지만 집에서 온라인 북클럽을 만든다든지 유튜브를 개설하거나 블로그를 만든다든지 다른 각도에서 과외 활동을 만들라고 조언했습니다.
home. So one of the main things that I'm going to be looking for as an application reader, as an admissions officer, are you still staying active? Are you still taking the initiative to do more? Again, I know that a lot of opportunities have kind of been cut, summer programs, internships, but there's still so many opportunities that are available to you, even if you're stuck at home.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 전역 전 세계에서 수천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유튜브와 줌 링크를 통해 실시간 접속해 생생한 대입 정보를 접하고 명문대 합격 노하우를 챙겼습니다. 이날 엑스포에 참가한 학생들은 유튜브와 줌 채팅을 통해 잘 정리된 충실하고 알찬 대입 정보, 구체적인 내용으로 입시 준비에 큰 도움이 됐다. 이번 행사 주최 측에 고맙다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한국일보 칼리지 엑스포는 유튜브 채널 한국TV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임준현입니다. 재미 한인 차세대 지도자 모임인 네켈이 글로벌 한인 지도자 미국 재단의 후원으로 지난 6일 미 주류 사회에서 소수민족 집단의 영향력과 파워라는 주제로 2020 네켈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전직 CNN 기자이며 팟캐스트 메일리 쇼를 진행하는 메일리, 리처드 허시히트, 미국 유대인협회 LA 지부 소장, 존 치앙 캘리포니아 전 재무장관 등이 나와 소수민족들의 협력과 공동 대응에 대해 존림 님 넥서스 대표 변호사, 안젤라 콜로렌 CJ E&M 아메리카 최고 운영 책임자 등 주류 사회에서 한국과 재미 한인 집단의 우호적인 여론 형성 도모와 다른 소수 민족 집단들과의 연계 강화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습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의 브리핑은 여느 때와 별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단에 서서 준비해온 서류를 단상에 펼쳐놓고 우편 투표의 문제점과 관련해 모두 발언을 시작했고 발언이 끝나면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상황은 3분여 만에 급변했습니다. 브리핑룸 문 앞에 있던 비밀 경호국 요원이 갑자기 단상 위로 올라와 취재진을 등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낮은 목소리로 지금 밖으로 나가셔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예상 밖의 상황에 놀랐는지 뭐라고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이 해당 요원이 좀 더 가까이 다가와 거듭 나가셔야 한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 쪽을 한번 쳐다보고는 요원을 따라 브리핑룸 밖으로 나갔습니다. 브리핑 도중 대통령이 급히 퇴장해야 할 만큼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서 언론들은 급히 속보를 타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타부타 설명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자리를 뜬 터라 중대한 국가안보상 위급 상황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흘러나왔습니다. 취재진이 술렁이는 사이 5분여가 흐르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브리핑룸으로 돌아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어느 때보다 관심이 쏠린 순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 신속하고 아주 효과적으로 일하는 비밀 경호국에 감사하고 싶다면서 백악관 부지 앞에서 총격이 있었고 누군가가 병원에 실려갔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DC 백악관 건물 밖에서 오늘 갑작스럽게 불거진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체포된 상태입니다. 고위 당국자는 백악관 근처에서 총격이 벌어졌고 현재 총격범은 구금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무장 상태의 총격범은 백악관 비밀경호국 요원의 총격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언론 브리핑을 시작한 지 3분 만에 비밀경호국의 호의를 받아 돌연 브리핑장을 떠나면서 긴박한 상황이 연출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몇 분 후 다시 돌아와 브리핑을 재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밀경호국이 신속하고 매우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싶다며 실제 총격이 있었고 누군가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미국은 확진자가 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아직도 연일 5만 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어린이와 청소년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다는데 미국 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CNN 등 미 언론들은 미 소아과학회 자료를 인용해 지난 7월 넷째와 다섯째 주 2주일 동안 발생한 14세 미만의 어린이 확진자가 9만 7천 명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여전히 성인에 비해 감염 확률이 훨씬 적은 편이지만 지난 5월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는 86명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시카고 시장은 마스크 착용 없이 몰려든 사람들로 붐비는 해변의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무모한 행동이라고 비판한 뒤 해변 폐쇄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5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지자체에선 마스크 착용 강제나 시설 폐쇄 등 고강도 조치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이곳 워싱턴 DC에선 공공장소에서 이유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벌금 $1,000, 우리 돈 120만 원을 물게 됩니다. 워싱턴 DC에서 KBS 뉴스 김철혜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40여일 만에 1,000만 명이 늘어나는 증가 속도 때문에 감염 확산세에 고삐가 뿔린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2천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절반 이상은 미국, 브라질, 인도에서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과 브라질은 닮은 꼴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차단보다는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면서 확산을 막지 못했습니다. Então é vergonhoso, eu me sinto indignado. Eu vou dizer uma verdade, eu tenho vergonha de dizer que eu sou brasileiro, de ver a atitude que os governantes estão tomando em relação a essa doença. 인도는 대도시 열악한 빈민가가 코로나19 확산의 온상입니다. 마스크 착용은커녕 사회적 거리 두기조차 제대로 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확진자가 하루 6만 명씩 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국경 개방이 여름 휴가철과 맞물리면서 2차 확산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 서유럽 상황이 심각합니다. Ma assunto i tratti di un processo in continua e anche imprevedibile evoluzione e che purtroppo ancora oggi non ha completamente esaurito i suoi effetti. 최근 들어 코로나19 증가 속도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1,000만 명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6달. 하지만 다시 2천만 명으로 느는 데는 43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Many countries that believed they were past the worst are now grappling with new outbreaks. 이처럼 지구촌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방역 모범국 뉴질랜드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100일째 지역사회 감염 제로라는 이정표를 세우면서 전 세계에서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미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식품의약국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렘데시비르의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렘데시비르는 원래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한 항바이러스제로 코로나19 치료 효과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수 국가가 코로나19 치료제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연합, 호주, 일본, 캐나다 등이 렘데시비르의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미국 내 임상시험에서도 코로나19 환자들의 회복 기간을 앞당기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5월 FDA는 렘데시비르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으나 이는 한시적인 조치입니다. 길리어드는 이번에 완전한 사용 승인을 신청하면서 베클룰이라는 브랜드명으로 렘데시비르를 시장에 팔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 정부는 9월 말까지 렘데시비르 공급 물량을 거의 다 확보했습니다. 길리어드는 전 세계 공급을 위해 미국의 대형 제약사 화이자를 포함한 다른 기업들과 제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31개 주 법무장관들이 가격 인하를 위해 길리어드 외에 다른 제약사에도 이 치료제의 생산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연방정부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시카고 최대 번화가에서 한밤중 대규모 폭동과 약탈이 벌어져 도심이 마비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 주요 도심 곳곳에선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해 수십 명이 체포됐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환상의 1마일로 불리는 시카고 미시간 애비뉴에 수백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상점 유리문을 닥치는 대로 부수고 들어가 물건을 집어나옵니다. 애플, 테슬라, 루이비통 등 고급 매장들이 주요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시카고 경찰청장은 남부 지역에서 경찰이 흑인을 살해했다는 잘못된 정보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면서 폭동이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밤부터 이어진 폭동과 약탈은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이어졌고 일부는 경찰과 총격전까지 벌였습니다. 총격 용의자 2명은 대응 사격을 받고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This was not an organized protest. Rather, this was an incident of pure criminality. As of now, Chicago police have made more than 100 arrests. A total of 13 officers have been injured. 일리노이주 피닉스와 미주리주 퍼거슨에서도 지난 주말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6년 전 비무장 상태에서 경관을 총에 살해된 18세 남성 마이클 브라운을 기리는 시위입니다. This is where I started from, fighting for justice. We have to stand up for black lives every single day. 시위 74일째를 맞는 포틀랜드에서도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이 벌어져 16명이 체포됐습니다. 미 곳곳에서 지난 주말 벌어진 폭동과 약탈, 그리고 시위. 양상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인종차별 반대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시위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포틀랜드가 통제불능 상태라고 트윗하며 연방요원 투입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자신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수사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은 뉴욕 남부지법에 제출한 문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8년치 납세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뉴욕 검찰의 대배심 소환장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악의적으로 발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뉴욕 맨해튼 지검의 수사는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괴롭히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면서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검사의 괴롭힘으로부터 추가적인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저인망 수사 내지 먼지 털기식 수사를 한다며 반격을 예고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은 소환장에 대한 트럼프 측의 이의 제기를 기각해달라고 한 맨해튼 지검의 신청을 거부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 변호인단은 또 대통령은 검찰 수사의 범위와 목적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소환장 발부 이유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17살 나이에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 땅에 부모님과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로 힘들었던 우리 가족에게 한인 커뮤니티가 건넨 온정의 손길이 미국 사회에서 외과 의사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큰 힘이 됐습니다. 아프고 지친 이민 생활에서 항상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외과 의사 장지아가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서비스가 자사 운전자들을 독립계약자가 아닌 직원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법원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정연호 기자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이 10일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서비스 회사가 가주법 AB5에 따라 운전사들을 독립계약자가 아닌 자사 직원으로 분류하도록 법원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명령은 우버와 리프트가 자사 소속 운전사들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해 가주의 새로운 고용법 AB5를 위반했다며 LA와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의 시 검찰과 하비 베사라 가주 검찰총장이 합동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검찰 측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LA시와 가주검찰 등은 우버와 리프트가 지난 1월부터 가주에서 시행되는 고용법 AB5에 따라 자사 직원들을 독립계약자가 아닌 직원으로 분류해 최저임금과 병가, 실업수당, 종업원 상해보험 등의 혜택을 보장해 줄 것을 이번 소송에서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이번 소송에서 우버와 리프트가 새로운 고용법규인 AB5에서 독립계약자 여부를 판별하는 ABC 테스트에 의거해 볼 때 자사 운전사들이 독립계약자임을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피오 LA시 검사장은 이번 판결은 코로나 팬데믹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버와 리프트 운전사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승리라고 환영했습니다. 가주의 고용법 AB5를 구하는 로레나 곤잘레스 가주 하원의원은 우버와 리프트가 지난 수년 동안 자사 운전사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노동법상의 권리를 앗아왔다며 이번 판결을 이끌어낸 가주와 시검찰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버와 리프트는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UCLA 조사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에게 $1,200 경기부양 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100억 달러의 경기적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들은 전국에서 샤핑과 생활비 등으로 매해 1조 6천억 달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CLA 교수는 샤핑을 하고 세금을 내고 지역사회 경제에 도움을 줘 매년 정부에 1,900억 달러의 이윤을 남게 해주는 불체자들에게 아무런 경기부양 현금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경기부양 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해 10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고 전국적으로 8만 2천 개 일자리와 가주에서 1만 7천 개 일자리가 없어져 결과적으로 손해라는 지적입니다. 남가주 교통국 조사에 따르면 LA와 오렌지 카운티,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임페리얼 카운티에서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 현저히 줄어들었던 트래픽이 조금씩 이전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마일당 이동하는 교통체증 조사 지표를 확인해 보면 2020년 1월에 비해 4월에는 80%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는 팬데믹 상황 이전과 비슷한 수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도 지난해 대비 65%에서 85%가량 이동 횟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가주 교통국장은 현재 마일당 이동하는 교통체증 조사 지표는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대중교통수단 이용률은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며 경제가 재개돼도 사람들이 코로나 감염 위험으로 대중교통수단을 계속 꺼릴 수 있어 더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한국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사의를 표명한 비서실 고위 참모 6명 가운데 수석 3명을 교체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당분간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사의를 표명한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 5명 중 3명이 교체, 새로 내정됐습니다. 공직기강을 다루는 민정수석 자리는 김조원 전 수석대와 같이 이번에도 감사원 출신의 김종호 사무총장이 내정됐습니다. 감사 전문가이며 문재인 정부 초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서 인사검증 기틀을 마련한 것이 인사 배경입니다. 임기 후반기 정치권과 소통을 이끌 정무수석엔 4선 의원 출신의 최재성 전 의원이 정무적 역량뿐만 아니라 추진력과 기획력이 남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야 협치의 복원과 국민 통합의 진전에 기여할 적임자입니다. 환경단체 출신으로 정의당 의원을 지낸 김재남 기후환경비서관은 시민사회 수석에 발탁됐습니다. 지난 7일 함께 사표를 제출했던 노영민 비서실장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혜숙 인사수석의 교체 여부에 대해선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의 경우 당분간 유임될 것이란 것이 청와대 안팎의 관측입니다. 이번 인사 마무리와 후임자 인선 때문입니다. 한편 강남 2주택 처분 논란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았던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부동산 문제가 현 정부 최대 블랙홀로 떠오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고 주거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달여 만에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다시 부동산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입니다.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 과제가 되었습니다.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 주택 공급 확대, 임차인 권리 강화의 4대 부동산 정책 패키지가 주택 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전례 없는 수준의 대책과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으니 집값 상승세는 더욱 빠르게 진정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 부동한 원칙입니다. 중저가 1주택자 세금 경감, 공공임대주택 확장과 교통대책 마련,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등 추가 대책도 거론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거듭된 의지 표명과 반대로 청와대 참모 다주택 보유 논란은 진정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노영민 실장과 김조원 수석이 내부 회의에서 다주택 해소 문제로 다퉜다는 보도까지 나오자 청와대는 대변인 명의로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렇지만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지난달 2일 노 실장이 다주택 해소를 권고하자
김수석이 집을 팔아 부동산이 잡히면 팔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마녀 사냥이지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며 회의실을 나갔다고 증언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참모들의 부동산 관련 논란이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대통령의 정책 의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하버드대 연구팀에 따르면 당분이 첨가된 음료수를 하루 한 잔에서 두 잔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26%, 대사증후군이 생길 위험은 20%가 증가합니다. 미국 정부가 권고한 당분의 섭취량은 하루 섭취 칼로리의 10% 이내로 50g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단 음식뿐 아니라 과자와 각종 소스는 물론 저지방 요구르트, 과일 등에도 당분이 들어있는 만큼 섭취량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당분을 과다 섭취하면 당뇨병을 비롯해 비만, 간부전, 췌장암, 신장질환, 고혈압, 인지력 감퇴 등의 위험이 커집니다. 이와 관련해 더이퍼크 타임스닷컴이 당분 과잉 섭취 때 나타나는 징후 4가지를 소개하며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당분 섭취를 줄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첫 번째 증상, 우울이나 불안감의 증상입니다. 당분은 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기분장애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입니다. 당을 섭취하지 않았을 때 우울증이 생긴다는 이유로 슈거블루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분이 든 음식을 먹기 전까지 감정의 심한 기복 상태를 겪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증 외에 머리가 흐릿해지고 스트레스를 자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설탕을 끊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분이 가뿐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부 트러블입니다. 설탕은 피부에 재앙을 일으킵니다. 여드름을 발생시키고 피부를 건조하게 하는 등 전반적인 피부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우리 피부는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당분이 몸속에서 일으키는 염증이 피부에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 극심한 피로입니다. 자주 피곤함을 느껴 기운을 차리려고 또 단 것을 찾게 된다면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됩니다. 피곤할 때마다 더 단 것을 찾는 습관을 끊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체가 며칠 만에 스스로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되고 몸의 에너지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체중 증가입니다. 지방이 우리 몸의 지방을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몸의 지방을 만드는 주범은 다름 아닌 당분입니다. 당분과 정제된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식품은 살을 찌웁니다. 살을 빼려면 지방을 적게 먹는 것보다 당분과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둔화한 가운데 신규 부양책 관련 논란을 주시하면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357.96포인트, 1.3%가 상승한 27,791.4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9.19포인트, 0.27%가 오른 3,360.47의 거래를 마쳤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2.63포인트, 0.39% 하락한 1968.36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미국 부양책과 코로나19 확산 상황, 미중 갈등 관련 소식 등을 주시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한 점이 투자 심리를 지지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에너지가 3.08% 올랐고 산업주는 2.43% 상승했습니다. 기술주는 0.33% 내렸습니다. 국제금값은 미중 갈등 악화 우려에 다시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온수당 0.6% 오른 2,039.7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온수당 2,000달러 선을 돌파해 역대 최고가 행진을 벌이다 지난 7일 2% 급락한 지 1거래일 만에 다시 오름세로 전환한 것입니다. 홍콩 사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제재를 가하는 등 주요 2개국 사이의 갈등이 더욱 심화한 것이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투자 수요를 부채질했습니다. 달러 약세와 초저금리 지속도 금의 투자 가치를 높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제유가는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1.7% 뛴 41.94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9월물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1.3% 오른 44.99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여파로 호텔업계가 심각한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최대 호텔 그룹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은 오늘 2분기 손실이 2억 3,4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분기에는 2억 3,200만 달러의 이익을 냈습니다. 주당 순손실은 64센트로 팩트셋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지 41센트보다 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예상보다 적자 폭이 컸다는 뜻입니다. 매출은 14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72.4%가 줄었고 객실당 매출은 84.4%가 급감했습니다. 메리어트의 이번 실적은 코로나19 사태로 여름 성수기에도 여행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세계 최대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우버의 최고 경영자 다라 코스로샤이가 운전자, 배달원 같은 각 경제의 임시직 노동자들을 위한 공동펀드를 조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버 리프트 같은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의 운전자를 계약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분류하도록 한 캘리포니아주의 법률에 맞서 새로운 제3의 길을 제안한 것입니다. 코스로샤이 CEO는 뉴욕타임스에 실은 기고문에서 운전자들을 계약업자나 직원 중 하나로 분류하도록 하는 것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회사가 이런 이분법적 해체계 안으로서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회사가 독립된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려 할 때 더 많은 불확실성과 위험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스로샤이 CEO는 그 대신 임시직 노동자들에 의존해야 하는 회사들이 공동으로 수당 펀드를 조성하도록 의무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펀드 자금을 노동자들의 의료보험이나 유급휴가 등 필요한 데 쓰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코스로샤이 CEO는 노동자들이 이 펀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은 그들의 노동시간에 기초해 책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8월 10일) 월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오전에 약간 구름 끼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5에서 10마일대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이렇게 예년 기온을 약간 밑도는 날씨 보이겠고 수요일부터는 낮 기온 조금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한편 목요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높아지기 시작해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날씨를 보일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0도, 밤 최저 기온 61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내일 낮 최고 88도, 밤 최저 62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88도, 61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9도, 밤 최저 60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5에서 10마일대 바람이 불겠고 LA 지역의 오늘 밤 최저 기온 60도입니다. 한국은 현재 중부지방에 다시 국지적으로 강한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중부와 호남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83도, 밤 최저 기온 화씨 76도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17살 나이에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 땅에 부모님과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로 힘들었던 우리 가족에게 한인 커뮤니티가 건넨 온정의 손길이 미국 사회에서 외과 의사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큰 힘이 됐습니다. 아프고 지친 이민 생활에서 항상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외과 의사 장지아가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8월 10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